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울리지? 울리지? 한눈에 한눈에 건강이 건강이 보인다. 보인다. 안면관찰 안면관찰 2 2 통증 통증 치료 치료 원리. 원리. 오늘 오늘 주제는 주제는 얼굴에 얼굴에서 나타나 나타나 있는 있는 뇌 뇌 반사구에 반사구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리가 울립니다. 소리가 소리가 왜 왜 울리는지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요것을 자, 자, 소리 소리 울린가요? 울린가요? 예, 안면관찰 안면관찰 2 2 통증 통증 치료 치료 원리. 원리. 어, 어, 우리 우리 얼굴에서요. 얼굴에서요. 뇌가 뇌가 나타나는 나타나는 왜 왜 그러지? 그러지? 소리 소리 다 다 껐는데. 껐는데. 뭐 하나 끄셔야 돼. 두 개 켜져 있어요. 아니, 아니, 유튜브는 유튜브는 껐어요. 껐어요. PC PC 것은 것은 껐는데, 껐는데. 오, 오, 왜 왜 뒤에 그러지? 그러지? 녹음하는 게 지금 켜진 것 같은데요. 아유, 아우, 딱하네. 딱하네. 나 어떻게 어떻게 할 할 줄 줄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냥 그냥 나갈게요. 나갈게요. 어? 어? 도저히 도저히 못하겠네. 못하겠네. 호호, 호호, 요것을. 요것을. 아, 아, 요건 아니고. 어, 어, 다른 다른 분들도 분들도 음소거를 음소거를 해야만이 해야만이 그 제 제 소리가 소리가 울리지 울리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거 그거 참. 참. 원장님께서 그냥 그냥 할게요. 할게요. 그냥 그냥 할 할 것이 것이 못 못 되는데. 되는데. 원장님 마이크가 두 개 켜졌습니다. 빅터 최. 마이크가 마이크가 두 개 두개 켜지도 켜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하나는 하나는 떴어요. 떴어요. 아유, 아휴, 원장님, 그 컴퓨터에 마이크 옆에 보면 꺽쇠에서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클릭해야 돼요. 컴퓨터 컴퓨터 오디오. 마이크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 아, 여기 됐어요? 컴퓨터. 네, 지금 안 울려요. 어우, 다행이다. 역시 캠퍼스, 조조 캠퍼스 여왕이죠. 자, 그러면은, 아유, 그래요. 하겠습니다. 한눈에 건강이 보인다. 안면관찰 2, 통증 치료 원리, 뇌 반사구에 대해서 오늘 하겠는데요. 어, 여러분요, 제가 오늘은, 처음 서두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보고 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전에 나한테 많이 들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얼굴을 단순히 외모나 피부 상태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본다면 얼굴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몸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맵,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척 보면 삼천리예요. 안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가 뻔히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게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한 15분, 길게는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휙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막 적어요. 일부러 과시하게 그러는 거죠. 휙 보니까 한 1분? 1분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한 절반은 긁어냅니다. 특히 오늘 설명할 뇌 반상구는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신경계 상태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영역이 뇌 반사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를 볼 때는 먼저 미간을 보라. 미간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그 공간을 먼저 보라고 제가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뇌 반사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뇌 반사구다.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그 얼굴 반사구를 잘못 그려놓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일체 믿지 않습니다. 요것만큼 제가 그 양보를 안 해요. 제가 직접 쓴 안면관찰 통증 치료 원리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책 가지고 있으면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 뇌 반사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신경계 변화와 긴장 상태를 읽어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구 이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반사구 이론을 꼭 이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책을 쉽게 써놓고 또 써놓다 해도 여러분 읽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펴보십시오. 반사구의 기본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니, 40페이지. 안면관찰이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면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반사구를 통해서 장부 질병과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내추럴 메디슨, 자연의학이다. 즉, 몸에 불편한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전체 얼굴 부위와 오관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안면관찰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 전신과 일부분의 병리 변화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은 얼굴 윤곽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색깔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얼굴 부위의 형태라든가 색깔, 근육과 피부, 반점, 심지어는 조그만 점 같은 거, 반점 등의 분포를 관찰해서 몸 안의 장부라든가 기혈, 경락 이런 기능의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오관을 보고 또 얼굴 기색을 보고 장비의 병을 판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안면 관찰입니다.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장육부에서 오장은 각각 외부의 오관 칠규와 서로 통로가 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라 말하는 것,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체의 외부와 서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죠.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코, 눈, 입, 혀, 그리고 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오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피하신경계의 말초 조직입니다. 칠규란 뭐냐? 칠규라고 하는 것은 7개 구멍, 얼굴 부위에 7개 구멍, 즉 양쪽 눈동자 2구멍, 양쪽 귀 2구멍, 양쪽 콧구멍 2구멍, 그리고 입, 이렇게 해서 7개의 구멍이 얼굴에 나 있습니다. 오장의 전기는 7개의 구멍으로 통합니다. 얼굴 부위는 직설적으로 신체의 상태를 반영하는데요. 따라서
인체에 잠재되어 있는 병증이 있을 때는 얼굴 부위에 상응하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안면 관찰은요, 지금 41페이지 넘어갑니다. 안면 관찰은 통증 치료 원리에 입문하기 직전 혹은 직후 통증 치료 원리를 연구하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좀 더 아는 척하게 말을 한다면은 안면 관찰을 통해서 아하, 이 양반이 어느 장부 어떤 경맥이 약하구나 알면서 신통약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치료 그림을. 그리고 또 저 뒤에 3장의 통증 치료 원리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아하, 이 사람은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었구나. 그것도 역시 몸통, 오장육부를 통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어디가 원인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반사적인 관계로 나타나구나를 얼굴로 나타날 수 있고 팔뚝에도 나타날 수 있고 손가락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핑거 요가침, 한방 핑거 요가침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마스터를 잘 한다면은 책 2권을 더 여러분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책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하죠. 인체 내의 장부와 얼굴 부위 간의 연결을 파악하게 된다면 내재된 오장육부의 병리 변화 혹은 심리 변화는 결국 얼굴 부위와 연관이 있는 구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얼굴 부위의 안면 관찰을 통해서 비정상 상태의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변화 과정은 건강 상태에서 비건강 상태로 바뀌는 거나 혹은 질병 상태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것과 관계없이 변화는 대다수 차례차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또한 일정한 어떤 징조들이 차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면 관찰 세 단계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단계인데요. 사람의 얼굴 부위의 형태라든가 얼굴색, 표정, 태도 등의 변화를 통해서 필요한 진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 딱 환자가 들어오면 딱딱 한번 일기를 한 1, 2초만은 싹 훑어보고 더 이상 눈길을 안 줘요. 왜? 뜯어보면 서툰쟁이라 할까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니까 보지 않는데요. 제일 처음에서는 볼 때는 따다닥 얼굴 윤곽, 동그란 형태냐, 사각 형태냐, 계란 형태냐 이걸 먼저 보고 이 사람의 어깨의 기울기가 우측이 기울어졌느냐, 좌측이 기울어졌느냐를 그 다음에 봅니다.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딱 보면은 아하, 이 사람이 기와 혈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안색, 얼굴색을 봅니다. 얼굴색이 정상에 싱싱하다면 건강한 상태고, 얼굴색이 이상한 색깔이 띈다면, 아하, 이게 질병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43페이지, 한 3분의 1 전 위에, 그게 전부 다 안색에 관한 글을 적어 놨는데요. 세 번째로는 표정과 태도를 봅니다.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이 안면 관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관상 보세요? 뭐 사주도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질색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사주 관상을 많이 잘 보셨거든요. 물론 공무원이었지만은 정말 잘 보셨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 뭐 충청도 이런 데서 제자들이 아마 그분들도 지금 70살이 넘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많이 와서 배워갔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안면 관찰을 딱 찍어내면은 사주 보세요, 관상 보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싫거든요. 황제내경의 책을 보면요, 안면관찰, 제가 안면관찰 책 얘기를 써내려간 끄집어내는 이론이 황제내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적어줬으면 어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딴 사람들도 나도 안면관찰을 쓰는데 황제내경 끄집어 왔다는 얘기를 거짓부렁을 할까 싶어 가지고 안 해놨어요. 만약 내 책에서 어느 뭐 일부분 3분이라든가 한 페이지라든가 10페이지를 표절해서 가지고 하면은 그땐 치열한 공개된 논쟁을 벌여서 요거는 황제에게 어디에서 봤어? 딱 꼬집으려고 지금 망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황제내경은요, 제가 쓴 안면관찰 통증치료 원리 이론 형식의 아주 대표적인 나의 스승적인 책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2500년이 넘었는데요. 황제내경 중에서 영추 오색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마 중앙과, 그러니까 뇌 그런 거예요. 이마 중앙과 얼굴 부위의 건강은 상대적으로 대응한다. 통한다고 말이에요. 두 눈썹 사이 윗부분과 목의 건강도 서로 대응한다. 맞아요. 두 눈썹 사이의 폐와 건강은 서로 대응한다. 두 눈 사이의 심장의 건강은 서로 대응하며 콧마루와 간의 건강은 서로 대응하고 코끝과 비의 건강은 서로 대응한다. 이것은요, 인체 내 장부의 건강과 얼굴 부위의 서로 다른 구역은 서로 정확히 대응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그 장중경을 했을 때요. 이번에는 이제 딴 때는 아주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내 제안을 똥처럼 내리치길래 저 꼴비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술을 먹은 것이 아니죠. 밥 먹는 자리에 술을 내놓길래 나는 이빨 치료해서 못 먹는다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 봤어요. 요 녀석들 안면관찰에서 어떤 병증이 있나 봤더니 아이고 그 고처장이라는 분은 요 페이지 맨 끝에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명확히 그 양반은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심합니다. 이때 깜짝 놀래요. 그거는 그 변원장이라고 총장은 또 다른 질병이 있는데 여기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새삼 느낀 것이 안면관찰 결과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판정이 맞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깜짝 놀래요. 그것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내가 당신 당뇨 심해, 당신은 심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압도하기도 정말 좋은 원리가 안면관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그림 좀 나가 볼까요? 자, 자, 뇌 반사구, 오늘 주제가 뇌 반사구잖아요. 뇌 반사구란 무엇인가? 요건 우리 횡격막 있잖아요. 양쪽 젖꼭지 그 밑에 횡격막에서 위쪽, 주로 폐라든가 심장, 근데 간의 일부가 있죠. 그것이 뇌 반사구에가 들어있는 상초 기능형 폐와 심장, 간의 일부, 이러한 장부의 중요한 장부를 통제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것이 뇌 반사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초 기능 폐, 심장, 간의 일부. 상초 기능의 기능을 통제하는 사령부다. 그래서 이게서 뇌 반사구에서는요. 여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부분. 이게 뇌 반사구예요. 이 뇌 반사구는 신경계와 정신활동의 상태를 반영하는 얼굴에 있어서 신호등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뇌 반사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뇌 반사구는요, 책에도 80, 아까 6페이지라 했나? 89페이지. 89페이지 보면은 뇌 반사구는 가장 찾기가 쉽다. 양쪽 눈썹 중앙에 있다. 반사구역이 두 눈썹 사이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 반사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그림에는요. 책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약간 이만큼 적어졌어요. 근데 이거나 똑같아요. 전부 다 뇌 반사구라는 거. 뇌 반사구. 그러면 뇌 반사구는가 전두구, 앞뇌, 이마에 있는 뇌의 전두부 중심에 있다. 즉 미간 위쪽에는 이쪽 중심 부위에 있다. 방금 말한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뇌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뇌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보는 기능, 간 기능의 효과죠. 보는 기능과 기억하는 기능,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뇌입니다. 전뇌가. 전두엽은 그래서 사고 기능과 또 보고 판단하는 기능,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보고 슬프면은 울고, 또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울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은 사고, 판단, 집중, 그리고 감정 조절, 이런 기능이 전두엽의 주된 기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위는요, 우리 일상 중에 신경 긴장 상태가 자주 나타나서 그 뇌 반사구가 수시로 변해요. 자, 그러면은 뇌 반사구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우선 여기 그림을 보면요, 방금 말하는 거, 요 부분, 요 부분이 뇌 반사구다니까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구나.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 깊은 세로주름. 여기에 가로주름 아닌가요? 가로주름. 세로주름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 어른들이 옛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천자 아니에요, 내천자? 이마에 내천자를 그렸다. 그리고 서 있네. 그 소리는 찡그리고 서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말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뇌 반사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가 깊게 세로로 주름이 나 있는 거예요. 이 깊게 세로로 주름이 나 있는 것은요, 이유가 뭐냐? 정신적인 긴장이라든가, 과도한 지나치게 걱정, 근심, 스트레스, 누적, 이런 것들이 그 깊게 세로로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주름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은 임상 현장에서는요, 신경 긴장과 스트레스 흔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부위에 지속적으로 근육 긴장이 생기면 스트레스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주름이 깊게 패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봐보세요. 그분은 주름이 엄청 깊게 파였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온 세월이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요. 자, 여기는요. 분명히 뇌에 반사구를 했는데 볼록 솟아 있거나 뭐 이게 볼록 솟아 있어요. 근처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구죽죽해요. 이와 같이 이마 중심부가 불구죽죽하게 붉은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마 중심이 붉게 변하는 경우는 종종 상초열, 그러니까 막 음허화왕이라고 해서 열이 뭐 위로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상초열이라든가 신경항진 상태와 관련이 크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요, 두통이 있다든가 또 불면증이라든가 스트레스에 격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그럼 붉은색 변화와 이어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아예 창백한 상태입니다. 봐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여기 봐보세요. 아주 창백하죠? 이마 전체가 창백해요. 이와 같이 창백한 상태가 있는데 이 창백한 예사로 인하여 혈류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이 경우는 반대로 뇌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특히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기혈 부족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음 페이지. 심하게 방치해둬 버리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마 전체가 힘없이 축 처져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마 전체가 축 처져 힘이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 경우는 얼굴에 왜 이런 것이랑 같이 이렇게 그 선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마 정중하게 희미하게 선이 뿍 붉어져 나온 그런 경우는 업무가 너무 긴장된 업무가 과다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적재 처리하기 난망일 때 그럴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건 정중앙이기 때문에 식도 라인입니다. 식도가 정중앙에 있고 양측에 기도가 넓게 퍼져서 보이는데요. 식도 라인이 꼿꼿하게 변해가지고 경직된 경우에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요, 물 외에 다른 거 어떤 거, 뭐 요구르트를 먹거나 하여튼 뭐 부들부들한 거 먹더라도 이 식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문어라든가 오징어, 뭐 생선, 회 이런 것도 씹을 만한데 역시 이런 것도 요 식도를 넘어갈 때는요 식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팠던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이마 정중앙에 희미한 선이 있을 경우는요 요 식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식도도 역시 근육이 주된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해야만 됩니다. 간 담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것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담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그럼 우려서 먹으면 되겠네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간이 약하다고 해서 우려사 성분을 먹는다. 그건 양방의학적인 발상입니다. 간을 튼튼하게 하는 기본적인 장부는요 비장입니다. 비장. 그래서 건비환을 이때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아마 이 증상 있는 분은 지금 건비환 들고 있겠죠. 그 건비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국에 가서 건비환 알약을 사가지고 정말 효용성 있게 한 20가지 종류의 병을 다 건비환으로 때려서 고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약입니다. 오늘 어떤 한 분이 오늘 아까 오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자. 오늘 바쁘는가 봐요. 아까 여기를 사무실 왔는데 뭘 돈을 벌려면 무슨 약을 사야 된다 하길래 수업 시간 아껴준다고 했어요. 건비환입니다. 건비환. 자, 그러면은 요것을 경우를 또 한번 본다면은
사진. 저기 또 왜 안 움직이냐? 그래요. 이거 한번 볼까? 그리고 그냥 안 먹히기도. 아, 요거요. 여기 아까는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이같이 볼록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록. 이것도 역시 굉장히 식도가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비원을 들어야 할 환자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조그만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뇨 증상이 심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 증상이 심하면 신경도 손상되고 혈관도 손상되고 면역력 저하도 되기 때문에 삼키는 데 장애가 생겨요. 또 점막의 약화로 인해서 아주 얇게 식도나 기도가 깊게 폭 함몰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뇨 증상이 심할 때 그렇더라.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물론 뇌 기능 기능도 떨어지겠죠. 자, 요걸 이번에 가서 요거의 국제의료처 고처장인데요. 여기 봐보세요. 푹 꺼졌죠. 그래서 당뇨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복지 증리를 위해서 내가 뭘 제안을 던졌는데 그걸 내 말을 들어주면 이 사람 당뇨는 내가 고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당뇨는. 정상으로 가깝게끔 잡아주게끔 내가 도움을 줄 거예요. 웃기죠? 중국의 한의대 국제의료처장 당관부로 좀 높은 사람인데 그걸 한국에서 치료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팁을 준다면은 이 사람은요, 요 옆에요. 옆에는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푹 꺼졌죠. 그래서 아하, 이 양반은 상당히 좀 심하구나. 심하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 증상이 심해지면요.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뭘 먹어도 잘 삼켜 넘겨지지도 않고 또 점막 약화로 인해서 그 식도도 함몰이 되면서 또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보세요. 사람 불 있잖아요. 사람 손을 불에다 가까이 대면은 뜨거겠죠. 감속이. 그런 걸 전달신경으로 넘겨가지고 중추로 넘어가서 뇌 중추에서 야, 빨리 피해야지 하고 명령을 주면은 요것이 이제 그 불인데서 빠져나오게끔 해오는 거예요. 요것을 뇌가 명령을 해서 한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더라. 이런 것은 한의학에서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중요합니다. 뇌 반사구 변화는요. 종종 어깨 통증과 연결됩니다.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신경 상태가 변하게 되면요. 그 변화가 신경 반사 통로 경로를 통해서 피부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뇌 반사구와 통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뇌 반사구의 변화는 종종 어깨 통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 나는 많이 써먹어요. 이 얘기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요. 뇌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상초, 중초, 하체, 상초가 긴장이 되고 상초가 긴장이 되면 흉곽, 양쪽 앞부분 갈비에 있는 흉곽이 긴장이 되고
흉곽이 긴장이 되니까 팽팽히 잡아당기니까 어깨뼈까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항상 어깨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다. 뇌 반사구를 살펴가지고 좀 이상이 있으면 아하, 이거 어깨 통증은 요거 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거 안 적어놨네. 원고일 때는 적어놨는데 요것을 사람을 눕혀요. 눕혀가지고 신통약발로 요 어깨 반사구를 많이 자극을 줘요. 요 어깨 반사구가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이 된다면 신통약발을 해주면 특히 뇌중풍 이것을 예방해야 하는 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신통약발할 때 사람 눕혀놓고 하는데 자, 눕혀놓은 거 봐보세요. 여기도 사람 어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프다. 요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아하, 요거 뇌중풍에 심각한 영향이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프면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요 부분이 아파요. 뇌중풍의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눕혀놓고 발을 여기다 내가지고 문지르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뇌중풍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면 관찰에서 뇌 반사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뇌 반사구는요, 아까 창백한 색깔이 있다 있잖아요. 그 창 가운데. 창백한 색깔도 있고, 창백한 색깔이 조금 더 호전되기 시작하면 약간 누르끼끼한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빨갛적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 반사구가. 그럴 경우에는 심장을 봐야 돼요. 빨간색이 심장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심장의 상태가, 심장 안에 뇌에서 전달되어 공급되는 피가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심장 벽 혈관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들어간 입력의 수치양만큼 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정맥 증상이니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같이 뇌 반사구에 붉은색 계통이 불구죽적하다 할 때는 붉은색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뭐 토마토라든가 오징어 아니 이제 딸기라든가 이와 같은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심장의 부정맥 증상이라든가 허혈성인 그런 상태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 반사구가 중요한 이유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은요,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잠깐만요. 안 넘어가네 또. 오늘 그림을 딱 보면서 여러분한테는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안면 관찰할 때 맨 먼저 뭘부터 봐야 된다? 두 눈썹을 쭉 훑어가면서 미간을 봐야 돼.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마의 색깔을 봐야 됩니다. 이마의 색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름 패턴을 봐야 됩니다. 이마의 주름이 가로로 센 주름이 가는 주름이 있으면 그건 얼마나 아픈지가 안 되는 거고 깊게 패인 주름이라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오랜 병증이라는 걸 알면 되겠어요. 주름 패턴. 그 다음에 세로로 단 주름은 역시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이 있으면 그게 나타난다.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안면 관찰할 때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얼굴은 몸의 신호등이다. 뇌 반사구는요. 그 신호등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 반사구는 첫째로 뇌 활동, 두 번째로 정신 건강, 세 번째로 신경계 상태를 반영하는 얼굴의 주요한 관찰 포인트다. 워낙 중요한 뇌 반사구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뇌 반사구는 어디에 있다? 전두부 중심에 위치해 있다. 뭘 반영한다? 신경 긴장 상태를 반영한다. 그리고 변화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증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본다면요. 뇌 반사구 89페이지 책 펴보십시오. 뇌 반사구는 가장 찾기가 쉽다. 양쪽 눈썹 중앙에 있다. 반사구역이 두 눈썹 사이에 있다. 이 사진 보면은 그 분홍색 동그라미로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안면 관찰, 뇌 반사구 할 때 우리가 안면 관찰 때 주의할 게 뭐냐? 우리는 자주 미간이 넓네요. 양쪽 눈썹 사이 빛나네요. 광채가 번쩍번쩍하네요.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가 매우 좋고 혈기가 충만해서 몸 상태, 기혈순환이 순조롭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만약에 신체가 필요해서 뇌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뇌 반사구 중간에 곧장 주름이 생깁니다. 만약에 주름이 매우 깊고 붉을색을 띈다면 심뇌혈관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두통이 있을 수가 있다. 또한 신경쇠약, 꿈을 많이 꾸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심장의 두근거림, 초조한 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뇌 반사구 가운데에 사막이라든가 점, 얼룩등이 있다면 이것은 신경성 두통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근데 뇌 반사구가 평평하게 움푹 들어간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뇌를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 반사구일 때 정작동 자극을 하려면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한다 했죠. 첫째 마디의 손바닥 부분, 지복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뇌의 모든 문제는 이 상관자리를 치의점을 써서 자가치료를 해야 된다. 그 신통약발 자가치유. 신통약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맑게 하고 또 개운한 상태, 머리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의식이 없고 몽롱하다 느낄 때는 엄지손가락의 지복,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손톱 반대편이죠. 지복을 사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파동 제압을 해주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장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신통약발을 해드려요. 신통약발 정시해도 좋지만은 그 가운데 손가락 지복을 가지고 빙빙 돌려만 줘도 큰 효과가 나더라.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뇌 반성은 다 끝났고 너무 빨리 한 것 같으네요. 저 앞에 한번 그 84페이지 해보죠. 여지껏 했던 건데요. 요걸 누구한테 시켜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강 선생님 84페이지에서 절반만 읽어보세요. 얼굴 부위에 있는 장부의 반사. 책 없어요? 잘 있습니다. 잠깐만요. 84페이지. 네. 84페이지. 국중원리와 혈자리 의미, 그거 말씀하시는 얼굴 부위에 있는 84페이지. 장부의 반사구.
예, 얼굴 부위에 있는 장부의 반사구, 신체의 이상 변화는 얼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얼굴에 뼈의 형상, 근육 긴장도, 탄력, 수축력의 변화가 있고 붓기, 주름, 상처 딱지, 움푹 파인 안면 피부의 변화 및 충혈, 통증 등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신체 내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낸다. 얼굴은 인체 정보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체 부분에 어느 변화가 생겼는지 알려면 먼저 인체의 어장육부가 얼굴이 반사구역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통증 치료 원리와 혈전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 박민수 선생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책 없어요? 없는가 보네요. 그러면 뭐 이주미 씨도 책이 없을 것 같고 누가 읽으실까? 저 제가 밑으로 읽겠, 가서 읽으세요. 통증 치료 원리와 혈자리, 우리 몸의 혈자리는 그곳이 긴장을 해서 푹 꺼져 있는 구멍이 있는 자리로 본다. 그 자리가 긴장되어 근육이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에 비해서 그 자리가 쑥 꺼진 느낌이 든다는 말이다. 우리가 피부를 만지다 보면, 이 자리가 왜 푹 꺼졌지? 하는 자리를 느낄 수 있다. 손가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실제로 그 부위를 만져보면 다른 근육 조직보다 갑자기 꺼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같은 근육 조직인데 그 부위에 손을 대면 약간 딱딱한 듯 하면서도 피부가 쑥 들어간 느낌이다. 그래서 이곳을 학계에서는 혈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혈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온몸에 다 있다. 예를 그러죠. 들면 허리 됐습니다. 한쪽이 됐습니다. 아프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누구 사람을 치료한다고 할 때요. 요 부분을 만지면 되겠는데까지만 알겠는데 정확히 어느 자리인지 모를 때는요. 가볍게 한번 스펀지 애기 피부 만지듯이 만지다 보면 푹 꺼진 자리 있어요. 거기다 침을 꾹 쑤셔 넣어도 낫더라는 걸. 예를 들어서 허리 어느 한쪽이 아프면 그쪽에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푹 꺼져 있어.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생길 정도가 되면 고관절이 있는 자리가 쑥 꺼져 버린다. 즉 근육이 쪼그라든다. 이 자리에 해당하는 상관 시스템 자리에 지압이라든가 레이저 침술, 신통약포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자극을 한다면은 반대편 꺼져 있던 엉덩이가 푹 솟아오른다. 허리에 없던 살이 쑥 올라온다. 긴장했던 곳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쑥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혈자리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자리에서 푹 꺼져 있구나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뇌의 반석을 끝냈는데, 하나만 하니까 좀 짧네요, 시간이. 할 수 없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심뇌혈관 반사구 92페이지. 90페이지를 책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책을 다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뇌 반사구에 대해서 오늘 배웠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극하려면은 그 가운데 그 손가락? 손가락으로 그 예, 반사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저 3편에 가면 나오는데, 그, 뇌의 반사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뇌의 반서가 많아요. 요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손바닥 부분이가 얼굴이라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의 손바닥 부분. 이것도 역시 안면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맨 위, 가장 높은 곳, 맨 끝이죠, 손가락에. 그건 역시, 백회 정수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은 대충, 아하, 이 부분을 작으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2정경 경매 12가지 경맥으로 흐르는 것에는 그 자리를 정확히 놔야지 조금 빗나가면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반사구 용법으로 해서 침을 놓거나 뭐 파동침을 놓거나 그럴 때는 그게 약간 빗나가도 다 맞게끔 파동이 사이클이 자동 조절돼 가지고 딱 그 자리로 파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거 세 가지 변화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변화 잘 기억하시고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요 사진 보냈는데요. 사진, 예, 사진을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 개인 채팅방이요. 아, 채팅방에. 예, 여기 잠깐만요. 지금 그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채팅창 한번 봐주시죠. 이건 지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푹 꺼져 있잖아요. 예, 예. 푹 꺼져 있는 상태는 지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그런 경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딴 것도 말해야 돼요. 지력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또 진액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게 여러분도 볼 수 있겠죠. 그 채팅창 들어가서 보면은 나오는데요. 눈 위에 쌍꺼풀 안에 위에가 푹 꺼졌어요, 지금. 예? 꺼진 거 보인가요? 쌍꺼풀이 꺼진 자리 보이는데. 두 쌍꺼풀 안쪽이 좀 더 꺼져 있어요. 이 소리는 이 사람에게는 진액이 부족하다. 진액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고 물과 비슷한 유동성을 띤 물질이다. 영양 물질이다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기억력 감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담도 약해요. 그래가지고 소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신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 너무 좀 험해요. 이분이 좀 여자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눈썹이 좀 그렇네요. 이 눈썹 인공 눈썹 하신 거예요, 문신? 그리고 이분은요 이마가 좀 좁습니다. 위아래 이마가 좁다는 얘기는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답답증을 호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 보이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경우 지금 진액이 부족하다 했으니까 진액이 풍부한 음식은 찐득찐득한 음식이니까 참외도 찐득찐득, 이것도 찐득찐득, 또 미역 귀 이것도 찐득찐득. 좀 더 찐득찐득한 음식을 많이 들게 되면은 이 진액이 보충이 돼요. 토란 이것도 찐득찐득 그렇습니다. 또 말할 거 없으세요?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빠르네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끝마칩니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